One, two, 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아주 잘 교육들이 됐어요. 학습 효과가 커. 작더라도 그냥 큰 소리로. 오늘 최강욱 변호사는 박문진 이사회 갔다가 싸우고 가고 맥이 쭉 빠져 있어요. 우리하고 캐릭터가 틀려. 우리 싸우고 나면 신나고 하루 종일 흥분돼 있거든. 우린 핏벌 기질인데 여기 무슨 기질이지? 지금 싸우고 오면. 예? 아주 점잖은 시골 양반이 돼갖고 왔네. 자,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진짜 맥이 빠졌나? 어디 아픈 줄 알았어 어디. 배고파서 그런데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경선, 그 다음에 대권 후보들 향배 얘기할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헌재 결정은 언제쯤 할까요, 최 변호사님? 네, 뭐 지금 뭐 헌재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예.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안에는 끝낼 것 같습니다. 13일을 안 해요? 13일은 퇴임식하고 서로 저기 사진 찍고 뭐 꽃다발도 전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날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날은 시간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원래 또 그 재판을 오래 해본 사람들이 스타일이 그 날짜를 좀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걸 좋아하지. 그날 가서 뭐 선고하고 퇴임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빡빡하게. 예. 그러니까 그쪽 재판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우리하고 우리 같은 평민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우리라고 해서 저를 같이 묶지는 마세요. 넌 귀족이란 얘기야. 이 오래간만에 하더라고. 재판 일정이라는 게 원래 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일정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그 맞춰져 있는 분들이라서 이번에 날짜도 왜 최종 변론 기일 잡았다가 연기하는 것도 예. 보면은 24일을 원래로 잡았다가 지금 27일로 미룬 거잖아요. 그것도 다 향후 일정까지 감안해서 24일 잡을 때부터 이미 예비일로 한 지금 3, 4일을 남겨놓았던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아하. 그런저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퇴임하는 날 무슨 뭐 거기서 아침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시가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9일 아니면 10일. 예, 예. 10일 날 하겠죠. 네. 10일 날. 네. 글쎄 뭐 가능성을 봐서는 왜냐하면 대선 일정 때문에 예. 5월 9일 날 화요일 날 하려면 6월 10일 날 할 수밖에. 네. 그 3월 10일 날 할 수밖에 없죠. 예. 헌재 계신 분들은 그런 대선 일정 뭐 이런 거 그거 감안 안 한다는데. 아유, 다 감안합니다. 감안해요? 아니, 그러면 말은 그렇게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지 다 감안하죠. 뭐 생각이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야 본인들도 하고 움직이겠지만. 예. 글쎄 저는 뭐 10일보다는 9일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 되게 중시하니까 예. 원래 목요일 날이 선고 기일이니까 그냥 그날 하는 거에다가 아마 또 맞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관들은. 9일 날 하게 되면 가장 맥시멈으로 늦춰진 게 5월 8일 대통령 선거인데. 그렇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선거는 좀 그렇죠. 이번에 재보선거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죠. 임시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그래서 안 쉬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럼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도 사실은 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만약에 5월 8일 날로 된다면 좀 투표율이 원래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또 이제 일부 또 보수층들이 기권표도 꽤 나올 것 같고요. 보수층 기권표가 많을 젊은층은 것 올라갈 같다고. 거 그러면 예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지난 대선이 75.8%였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10일이나 9일쯤 선거할 거로 보인다. 네. 가능성은요? 다 인용해요? 예, 8대 0으로 인용될 것입니다. 8대 0으로 인용? 예. 그러면 그 아스팔트가 피바다로 변하고 뭐라고 그랬죠? 김평우 그 양반이? 글쎄요. 뭐 내란 일어날 거다? 예. 다들 뭐 성적이 몸에 두르고 이민 가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언제 자기들 이렇게 그러네. 내란을 신경 써서. 예? 진짜 내란 일으킨 놈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추종하면서 말이야.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뭐 노태우 같은 놈들한테는
어디서 지금 민주적인 절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자가 거기 가가지고 깽판이나 치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리고 뭐 일각에서 무슨 뭐 탄핵이 뭐 기각될 수도 있다. 그 자기들 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미 기각 여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보니까 안 하겠더라고. 하려는 재판관도 김평우 같은 사람 취급받을까봐 못할 거야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변호사 하면 좀 배운 사람들인데 아, 거기 대한변협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좀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예. 아니 내가 한간에 요즘 그런 게 SNS상에 떠오르잖아요. 떠돌잖아. 그 무슨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개인 약점이 잡혀 있다는 둥 그거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그 내가 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아, 개인 변호 약점들이 잡혀 있다는 그런 설이 도는데 그것 때문에 기각시킬 사람 생기지 않았을까? 아닐까? 그랬더니 아, 약점이 잡히면 빨리 해버려야죠. 이 정권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약점 잡혔어. 아, 우리는 약점 잡혔다 그러면 진짜로 인용해야지. 얼른. 자, 우리가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매주 목요일은 전국구 공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공개방송이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정봉주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제가 근데 방송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 시작할 때마다 내가 이게 탁탁 걸리는 게 아주 같은데 내가 3월 6일부터 SBS 라디오를 시작하거든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이런 씨. 이게 무슨 먹고 살아야지. 응? 수요가 뭐 많은 건지 욕심. 골목상권 지켜주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싹쓸이 하려고 그래요. 걸목상권 내서 이제 아니 근데 이 한 회의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 이거 너무 파격적이지 않냐. 뭐가요? 정봉주를 여기 SBS 메인으로 한다는 게 103.5인지 뭐 거기 이제 메인으로 쓴다는 게 아침 10시거든 11시거든요. 예. 너무 파격적이지 않냐. 근데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방송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대세예요. 근데 그건 맞거든. 왜냐면 모든 방송들을 팟캐스트에 다 올리잖아. 팟캐스트가 대세인데 지금 우리 라디오 안 들어요. 팟캐스트 듣지.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분들이 오시는데 라디오를 팟캐스트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 그걸? 라디오를 팟캐스트처럼 해달라고? 예. 즐겁게 해달라는 말씀이지 뭐. 그러니까 뭐 점잖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어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라디오는 삐처리 안 될 텐데. 욕은 안 하지 그래도 아이씨. 사람을 무슨 아주 상잡놈으로 보내. 생방송이 위험한데. 정봉주 특유의 웃음소리가 또 가득 차겠구만 이제 라디오에. 아니 근데 TBS 하면서 사장이 거기 누우면서 TBS TV 네. 한 번쯤은 방송 사고가 날 거다 이렇게 봤나 봐. 언젠가 한번 욕을 할 것이다. 어? 막말을. 네. 근데 내가 원래 막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욕할 때 마음적으로 엄청 양심에 걸려. 안 하던 욕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수긍할 줄 생각하세요. 술 챘어요. 아니 너무 독점하지 마시고 저 정청래 의원 좀 나눠주세요. 그 판도라 망했던데.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망했다. 아유 너무 참담하더라. 어쩌다가 그 차명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상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무척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전역이 좀 이쁜 짓 하니까 동반 상승한 것 같아. 야, 공비사님. 네. 근데 전효 의원은 아주 전효 의원을 친하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까이서 보면서 우리도 촉이 있잖아요. 사람에 네, 대한. 네. 그리고 작가니까 무척 감정선이 섬세하더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들여다보는 게 진짜 예리해요. 아니 인상도 좀 변하긴 했어요. 완전히 변했어, 예전에 그 인상이. 표독스러운 그 도끼가 빠졌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귀요미를 떠는데요. 그건 좀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정봉주의 상대로 전효옥을 추천하면서 둘이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여기 최강 변호사 추천해갖고 누가 올라왔냐면 그 얘기도 되겠지? 아 그럼 이제 다 지났는데. 그렇지. 그 방송국에서는 사실 미안하다 여기를 먼저 추천했어. 그래서 내가 재미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승도. 하면. 아, 예. 그건 얌전하잖아요, 좀. 점점. 아니 그리고 이게 음. 봉도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급이 맞아야지 이게 거기서도 대립하면서 케미가 생기는 건데 고승덕은 그건 안 되잖아 상대가. 거기 고시 3과 출신 아니에요. 아이씨, 그게 무슨 우린 대학도 후진대학 나왔는데 나 씨 후진대학 나왔다고 민주동문회 가갖고 맨날 깨져. 왜 우리 대학이 후진이냐고. 아니, 내 마음속에 후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거지. 예. 아 근데 그날 그 반응이 내가 지금 그 동문들도 아니, 공사님 좀 나온 걸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박시영 만난 지 10년 만에 제일 멋있는 말이야. 아니 그 그건 그런 것 대표적으로 우리 김종인 박사께서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해. 얘기를 안 그 하잖아. 양반은 진짜 아니 그 양반은 외대 자체를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서울대인 척하고. 아니 그때 뭐 언제 추천했을 아니 때? 그때 왜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모양이 나올까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효옥 씨가 나오면 모양이 재밌어질 것 같아서 전효옥 그랬더니 갑자기 빙긋이 웃더니 5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전화를 거는 거야. 방송국에다가. 채널에다가. 왜냐 거기서 솔직한 얘기가 거의 고승독 쪽으로 다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옛날 전효 의원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안 좋을 반 것이다. 이상이 주저주저 했던 거야. 근데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자기가 SNS에서만 비판하고 방송국은 안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한테만 그랬지. 다른 거에서는. 그러면 아유, 그 독하게 예. 했었지. 거기도 한 놈만 패는 거 아니야? 한 걸. 어이. 그런데 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난 너무 놀라갖고 진짜로?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요즘 또 제일 핫하잖아. 그 채널 A에 전화를 했지. 그때 새벽이었죠. 밤 11시. 뭐 하여튼 깜깜할 때 했어요. 싹 전화를 하더라고. 그렇지. 바로 그냥. 12시 넘어서. 그랬더니 그래요? 아닌 듯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 이제 어쨌든 근데 고승덕은 또 다른 프로 한대요. 네, 거기는 뭐 TV조선 언저리에서 맨날 뭐 하고 있었잖아. 내가 여기서 그냥 확 까버릴까? 걔도 그 김세계? 해버려. 뭐 한대? 있잖아요, 저 제동이. 김제동. 네. 김제동하고 주진우하고 어. 고승덕하고 뭐 한대. 어디서? 무슨 채널에서요?
T조. TV조선. 주진우 김재동이랑 그래 내가 망했다 그랬어. 왜냐면 김재동하고 주진우는 재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게일러. 종편이 너무 이렇게 줄을 서네.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네. 너무 노골적이야. 네. 근데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사드 우리 그 사드 갖고 싸웠잖아 한번 채널 A에서. 그거를 우리 주장을 편집 안 하고 이렇게 거의 내보내는 걸 보고 물론 안영환 전혁 의원 주장도 많이 냈죠. 근데 통일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그 외부자들 보고 전화 왔어. 채널 A가 드디어 미쳤나 봐요. 우리 사드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다 내보내냐. 우리가 그랬거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사드는 미신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실 센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내보내더라니까. 그러니까 줄 서는 거지 그게. 줄 서는 걸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편조차 예. 살겠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MBC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알박기에 나서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장 새로 뽑았어요? 뽑고 신입사원들을 또 더 뽑아가지고 더 그 비율을 말하자면 늘리고 일자리 창출. 자기를 세를 공고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 정권 그러니까 바뀌고 한번 거기를 싸우겠다. 소위 애국 일베 진영의 그 본거지 방송으로 만들기로 했대. 그래서 SNS 보니까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거 쓴 일베 스님이 있다면서요. 예. 그 사람은 황당하던데 스님이 그런 걸 들고 있는 걸 보면서 거기 뭐 MBC 기자인가? 뭐 이런 사람 같이 찍은 사진. 제3노조라는 애들이 같이 사진 찍고 네, 황당하더라고요. 연일 MBC 앞에 가가지고 지지 시위하고. 정말로 참. 야,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거 안 무너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명박이가 정현주 사장 몰아낼 때처럼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한 예. 일단 사장이라는 게 한번 뽑히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건 내보내는 건 나한테 맡기세요. 그 자꾸만 적법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적법이 문제야 적법이. 우리 합법적으로 할 건데.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하여튼. 본인이 사퇴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로 방송 그 맥이 심각성에 더 대한 빠졌네. 또 이런 또 공영방송 개선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야당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뭐 당연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연빵으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연빵으로 안 돼. 진짜 안 돼. 자, 민주당 경선 들어가시죠. 오늘까지 몇 명 됐어요? 오늘 27일 월요일. 한 105만 정도 됐을까요? 100만 넘었죠 이제. 100만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100만 넘었는데 지금 속도가 어떻습니까? 파죽지세입니까? 아니면 깔짝깔짝 들어옵니까? 그 거의 이제 20일 날 월요일 날 오픈할 때. 아니요 15일 날 오픈을 했는데 20일 날 월요일 때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루에 15만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는 10만 그리고 이제 8만 이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시간당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 방송 나가서 18명 정도 하루에 8만 명 가까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방송 주말에 좀 줄고요. 나가면 네. 사람들이 이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박해갖고 들어오려고 그러거든. 네. 그런 경향성인데 이제 우리 방송 나가서 적극적으로도 지금 민주당 그 경선 선거인단 들어가라. 이 방송 나가면 난 또 확 늘 것 같은데. 그렇죠. 방송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1차 모집이 탄핵 3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10일 날이다 그러면 7일까지. 그럼 탄핵 일자 이거 선거 일자는 미리 발표를 해줘요? 며칠쯤에 해줘요?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언제 그 전날 선거하겠습니다. 하진 않겠지. 네, 그건 아니고 변론 종결하면서 원래 그 기일에 선거는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하도 감옥 갔다 온 지가 오래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제. 그래서 지금 탄핵 그 전에 들어온 분들 3일 전에 한 분들이 1차 모집을 왜 중요하냐면 1차 모집이 그게 이제 광주, 충청, 부산, 서울 이런 식으로 순회 경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탄핵 3일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지가 호남이면 호남에서 까는 표에 합산이 됩니다. 근데 이 탄핵이 가결되고 2차 모집을 일주일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온 분들은 거주지 불문하고 서울 경선 마지막 경선에 표를 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경선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청이나 호남이나 부산, 예를 들면 영남권이라면 그 전에 순회 경선할 때 반영되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표가. 왜냐하면
드라마가 그렇죠. 예. 이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 한 5, 6일 전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양반은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해? 이제 불러놓고 한 3주 전에 불러놓고 아니 지금 나는 나오고. 이게 네.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야, 그거 천천히 하지 뭐 빨리 하냐. 어.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네.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탄핵이 9일이나 10일 날 발표가 되면 3일 전, 네, 10일이게 되면 7일이나 6일까지. 그래서 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3월 5일까지 일단. 그렇죠. 3월 5일 정도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다 3월 5일까지는 경선 선거인단에 들어가야지. 특히 광주 호남 분들, 네, 충청권 분들, 네, 그다음에 영남권 분들. 네, 이분들은 1차 호남에서 먼저 하고 네, 2차 충청에서 하고 3차 영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반영을 할라 치면 3월 5일까지는 가입을 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탄핵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수도권 경선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이 중요한 걸 왜 이제 얘기하지? 진짜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 들었어. 우리가 처음 들으면 여기 듣는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건데. 아니, 하여튼 뭐 늦게라도 참여하시면은 수도권 경선에 포함돼서 하실 수는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선 선거인단 가입하면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 난 모르겠어. 그리고 가입한 사람들 다 복잡하대요. 가입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가입하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콜센터 그 접수로 하는 전화를 걸어서 네, 유선 전화로. 1811 뭐 1000번 몇 번이에요? 1000 1811 1000이나 1004 1004는 스마트폰 그냥 보이스 그 접수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그냥 하나씩 녹음을 들어서 누르는 방식이고 1000은 전화 면접원이 받아서 안내하는 그런 예. 방식입니다. 이게 콜센터로 통한 전화 접수고요. 두 번째 자, 정리하고 1811 1000번인데 네. 1000번은 콜센터 직원이 직접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나이가 살짝 들으신 분들 나보다 다 형들 예. 내가 지금 40이니까 이제 그 40대 50대 형님들은 이걸 하시고 정신 연령은 그렇죠. 뭐 한 40대죠. 예. 오래간만에 와서 막 개그를 막 날리네 이제. 그래서 1811 예. 1811이에요 1811이야 1811 1811 1000번으로 해서 네. 직접 전화를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네. 등록을 하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누르는 게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은 1811 1004번.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접수 방법이 하나 있고요. 콜센터로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접수 공인인증서 가진 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젊은층들 이런 분들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해도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인터넷 접수로 참여하고 있죠. 20일 날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인터넷 접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은행권에 사용되는 인증서를 사용 못하고 맞아. 네, 그 얘기 있었죠. 뭐 유로로 하는 범용 무슨 뭐 인증서인데 그게 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5천 그래서 원이라고. 20일 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가 듣기로는 45% 이상이 15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속. 네, 젊은 사람들 대거 참여한 공인 것으로. 인증서 갖고 계신 분들. 네네. 자, 그거는 뭐 어디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되나요? 네, 예. 그거는 뭐 민주당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있어서. 민주당 경선 치면. 예.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경선 페이지가 바로 그래도 뜨니까요. 어쨌거나 100만이라는 건 대단한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것도 어르신들이나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선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죠. 예. 유선을 통해서 지금도 유선 전화 쓰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자식 명의로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맞아. 중에 네. 본인 명의로 네, 돼 애들이 있어야 이게 해줘가지고. 가능한데 아. 자식 명의로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되게 예. 자동이체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선 전화로 보통 신청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아까 1811 1000번 예.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당에 그 민주당 도당에 서류로 접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그거 2007년 기억나시죠? 박스태기 막 박스태기. 이런 그거를 정동영. 예,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접수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접수율 자체가 이제 과거에 박스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놨죠. 예. 이제 그렇게 접수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종이로 직접 하는 네, 거고 두 예,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 네, 인증서 있는 분들. 예, 특히 직장 생활에서 좀 시간이 나기가 힘든 분들은 식사하고 잠깐 시간 날 때 해라.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콜센터 접수가 15일부터 한 17, 18일까지 한 3일 정도는
통화가 안 됐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마비되고 뭐 좀 꼬이기도 하고 면접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180만 아무리 걸어도 전화 안 180명인가? 된다 그랬어요. 예, 저도 5번 했다가 열받아갖고 안 했는데 며칠 동안. 그러니까 불만이 완전 폭증했죠. 당신은 왜 전화를 했어? 참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여론조사 기관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제가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닌데 뭐.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의원님이 그쪽이죠. 역선택하러 들어간 거 아니야 박시영. 박시영 역선택. 역선택. 그랬는데 이제 그 전화 면접원을 상담원이죠. 전화 상담원을 400명으로 늘리면서 그리고 또 아까 1004번 예. 이걸 따로 개설하면서 지금은 좀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삥삥삥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누를 수 있는 건 1004번. 그다음 직접 하는 건 1000번. 1811 1000번이었는데 네. 180명이었다 지금 400명으로 늘렸다. 네.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전화도 안 되고 사람들 열이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한 3, 4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3, 4분이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또 귀찮아서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예. 한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게 지난번 보면 투표율이 한 56%, 55% 이 정도 됐거든요. 예. 2012년 경선 때. 이번에도 투표율 한 6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 경선 하면 뒤에 이미 판세가 정해져 버리면 예. 수도권에 있는 분들 서울, 경기, 그럴 수 인천, 있죠. 제주, 강원 분들이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투표율이 또 안 하는 분들이 있고요. 흔히 예. 조직에서 모아오는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막 누구 해달라 하는 분은 마지못해 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표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권유를 많이 하죠. 자기가 뭐 내가 조직 책임자면 100명을 해야 한다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권유해서 이제 막 명단 낼 거 아닙니까? 예. 내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아무래도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분들이 예를 들면 조직 쪽에도 들어오는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실제 투표율은 거의 할 거다. 조직에서 모아온 쪽은 투표율이 떨어질 거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분들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훨씬 높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자발적으로 지금 들어온 분들의 그 표심이 크게 좌우할 거다. 자, 보고 60% 있습니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 궁금한 게 자꾸만 자기가 아니까 막 쭉쭉 나가지 말고 알아듣겠어요. 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디테일한 이 궁금증이 많거든. 투표는 ARS 투표하고 투표소 투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예. 신청할 때 예. ARS 투표가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ARS로 전화가 전화가 오면 이제 자기가 누르는 거죠. 예. 그 방식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걸 수도 있다면서요. 네, 늘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왔는데 못 받았을 경우 예. 뭐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걸려왔을 때 못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들어가서 전화를 다시 해서 걸어서 예. 아니 전엔 그게 없었어요. 뭐냐면 한 번 해갖고 못 받게 되면 룰이 예. 2번인가 또 더 하고 뭐 3번인가 더 하고 이런 규정을 정해놓거든요. 네. 그래도 못 받으면 그냥 무효표가 돼버린 거였어. 아니요, 과거에 그거는 아주 오래된 내가 얘기고요. 국회의원 한지 오래됐잖아. 네, 그 뒤에 이제 당대표 선거나 이렇게 할 때 세 예. 번을 콜을 가고요. 세 번 더 못 받으면 그 다음 날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화로 해서. 예, 예. 그럼 ARS로들 많이 신청을 하겠네. 그렇죠. 대부분 다 ARS ARS 로 투표입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예. 투표소 투표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구청이나 그 군청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249군데? 예, 거기에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서울 뭐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곳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일부 좀 몇십 개 놓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260여 개 정도를 투표소가? 투표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하죠.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게 딱 ARS 하루 투표를 해요? 합니다. 투표소 투표를? 하루? 투표 자체는 하루는 아닙니다. 예. 그게 정확히는 투표소도 모르겠는데 며칠 열려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열려 있습니다. 며칠은 열려 있는데 하루는 아닙니다. 예. 하루는 아니고 근데 이제 유선으로 전화하는 분들은 투표소 투표예요. ARS 투표를 못 합니다. 모바일 유선은? 투표. 네, 유선은. 그리고 현장 접수하신 분도 투표소 투표입니다. 근데 인터넷 접수나 아까 콜센터를 접수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뭐 ARS 투표 하겠죠. 편리하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그 등록을 했잖아요. 네. 뭐 권유로 등록을 했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등록을 했든 이 등록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제 이게 벌어지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언제 광주 경선이 언제냐 이거는 아직 안 나온 이유가 탄핵이 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일주일 정도를 추가 모집을 하고 예. 그 사이에 이제 TV 토론이 막 붙습니다. 후보들. 네. 그 TV 토론이 거의 뭐 당에서는 한 8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공중파 한 4군데, 지역 경선을 하니까 4군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보 간 협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경선부터 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 탄핵 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선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순서만 그렇죠. 나와 있을 네. 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탄핵이 됐어요. 네. 탄핵되기 3일 전까지 1차 모집이 끝나고 탄핵이 됐어 오늘. 네. 그럼 내일부터 일주일간 또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네. 아, 그러니까 1차 모집 때 거의 다 끝나는 거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1차 모집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150만에서 한 180만 정도까지는 들어올 거다.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2차 모집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열기가 더 고조돼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2차 모집은 일주일간이다. 네, 짧기 때문에 2차 모집하는 방식은 똑같고. 예, 똑같고요. 음. 한 50에서 뭐 50만에서 뭐 6, 70만 뭐 이 예.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잘하고 있죠. 다 너무 아는- 어렵게 얘기해. 다 난 아는 뭐- 내용 아니에요? 알아요? 최 변호사 알아요? 아니 뭐 저는 어차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왜요?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도 안 되지. 걸러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지. 아니 투표를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봉도사를. 아 봉도사는 걸러낼 그렇다. 방법이 그렇다. 없어요, 지금. 모르겠다. 예. 네. 아, 이름 보고 걸러내지 않을까? 아, 이름을 밝혀 자기 이름을? 이 실명이 전화 접수하면 이제 밝히죠. 정봉주가 혼자예요? 전국에? 북한 가봤어요? 김정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이 아저씨가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에 피바다 사실 만들. 문제가 있는 게 공무원들도 사실은 원래는 안 됩니다. 안 원래 된다고 가입이 안 안내했잖아요. 되는데 당에서. 안 되는데 들어왔을 가입해도? 막을 방법은 없죠. 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도덕성의 문제는 되겠지만 아. 그냥 개인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어떻게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는 거지. 예. 이제 황교안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여기 이제 아이씨, 공무원 콩딱지가 다 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갖고. 공무원에 참여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이제 정치 중립 뭐 위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오면. 최 변호사 네. 그런 얘기하면서 좀 쪽팔리지. 한교안이 아유, 요즘 너 황교안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요즘 저 잘 나가고 있어요. 뭐요? 홍준표 몸값을 난 준비하지 시키요.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 뜨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당에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홍준표가 황교안을 막을 줄은 몰랐어 또. 아니 홍준표 소원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한번 되는 게. 참나. 자 그래서 탄핵이 되고 그 일주일 동안 모집하는데 일주일 동안 모집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식과 똑같다. 네. 그런데 그 일주일간 모집한 그분들은 지역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선거인단 공개할 네, 때 합쳐진다. 같이 공개된다. 왜 그러냐면 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역 경선이 예.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모집된 사람들을 예.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지고 안내를 해야 하는데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2차 모집은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경선에. 예. 그럼 지금 당에서 생각하는 일정이 탄핵 결정일을 기준으로 며칠 안에 최종 후보를 선출을 끝내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결선 투표를 5일 정도로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결선 투표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과반수 안 남았을 때 결선 투표인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일자- 여론조사 기간 맞아? 아니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 결선 기간을 투표가 없다고 확보를 해놔야죠. 아 확보를 해놓고.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게 5일이에요. 예. 5일이고 결선 투표가 하는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 퀴즈를 내볼까요?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에 내가 참여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면 선거인단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투표를 했던 1차 투표를 했던 사람만 결선 투표 자격을 부여한다. 1번, 2번 뭡니까? 오, 헷갈리죠? 모처럼 아니 헷갈린 게 아니라 모처럼 어려운 질문을 들고 왔네. 예? 1번. 밥값 하네 이제. 맨날 밥만 우라지게 처먹어도 되더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뭐 아, 기억도 내가 안 1번 나. 했으니까 2번이라고 해 그냥. 뭘 했는데 우리. 좋아 2번 나는. 저기 신청한 사람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다 대상이 돼? 1차 할수 투표 안 있어야지. 해도? 네. 그럼 이제 역선표가 나왔네. 투표 안 하고 40% 가만히 있어. 결선 투표할 때 싹 들어가. 아우, 난 이거 뭐, 역투표? 역선택. 역선택. 그 말하는 평론가 나 죽이고 싶어 그냥. 아니 근데 그걸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2012년에 네. 그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이 아저씨야 난 감옥에 있었지. 아, 모르는구나. 그럼 잘 좀 몰라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설명을 해드릴게.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임박해서 역선택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설명을 드리면 오. 전 국민이 알잖아요. 예.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관심을 갖는데 자 잠깐만. 광고 광고 듣고. 아 오늘 제대로 달렸어.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그런데 자, 아까 무슨 얘기했다? 광고 앞에 무슨 얘기했었지? 2012년에 2012년.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그 협상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걸 앞두고 각 캠프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유리한지 저 사람이 유리한지를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단일화 앞두고. 이게 한 열흘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는 역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름대로 쭉 보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 35%면 35% 계속하고 40이면 40%. 예, 거기서 한 2, 3%가 예. 움직이지 확 튀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쭉 좁혀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전에 한 4, 5% 차이가 났다가 한 2%, 1%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누가 이기고 있었어? 안철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을 오. 때였습니다. 한 1, 2%까지 이게 좁혀갔는데 예. 이게 한 3, 4일 앞두니까 막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며칠 날 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막 여론조사들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해보고. 예. 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갑자기 틀어져요. 음. 막 조사를 해보면. 좁혀지다가.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정말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총선이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예. 이런 경우에는 역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예. 아주 뭐 1% 내외에서 그 움직이는 1, 정도의 2% 많아봐야 2%는 예,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다릅니다. 그게 날짜가 거의 예측이 되잖아요. 후보 단일화 막 협상하고 뭐 이러면 며칠 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움직입니다. 워낙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역선택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 있냐? 자, 보수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카드가 그렇죠. 예, 예. 사실 탄핵하고 이 민주당 정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왜곡시키는 거. 예, 삼지대 오. 합종연행 이거 다 물 건너갔잖아요. 누가 예, 봐도. 그 예.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 이슈 이거 건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 탄핵하고 민주당 경선 개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로 다 열어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네. 정당끼리 같은 시기에 해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게 법 개정이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막 논의가 총선 때 이루어지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빗장을 다 열어버린 거죠, 사실. 다 열어버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탄핵 정국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고 사실은 그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거죠. 보수 흔히 말하는 지금 신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렇죠. 진보가 훨씬 2007년도하고 반대로 기울어졌죠. 네, 반대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무조건 진보가 이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장난칠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지형이 팽팽했다면 역선택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점유율로 보면 한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타당 지지층이나 무당파들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거기에 무척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이념 성향별로 분석을 하면 진보가 한 50%를 차지하고요. 어디에? 그 40% 아니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예. 점유율로 보면 구성비로 보면 진보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50%, 중도가 한 35%,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론 다 들어왔느냐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의향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예, 여론조사상 그렇게 잡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뭐 꼭 그 비율대로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꽤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도 저는 전체 한 5% 남짓은 될 거다. 5%. 예, 예를 들면 200만이 참여하면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거네요.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네.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선거인단을 가입하기가 복잡하고 길어 시간이. 근데 요즘에 그 일베나 이렇게 보수 쪽에서도 스마트폰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젊은 일베들.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꼭 그 보수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서도 좀 들어오려는 기류가 보이고요. 뭐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맥시멈이 5%쯤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이 5%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여기도 비슷하게 60% 정도 해당하는 즉 5% 중에 3%는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면 여기는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게 판을 바꿀 수도 없네. 아니 근데 판을 바꾸려면 5%가 됐건 뭐 3%가 됐건 10%가 됐건 자기들끼리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가가지고 일제히 예를 들어서 다 안희정 찍겠지. 안희정 찍는다. 일제히 문재인을 찍는다. 이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박사모 게시판에 쌈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를 놓고. 당신이 박사모였어 이제 보니까. 그거 보도됐어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을 기각을 시켜야 할 판에 웬 남해당 경선에 탄핵에 찬성하는 놈들 경선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건강한 박사모가 있는 거야. 있죠. 제정신 박힌. 그렇지만 또 다른 한 부류도 분명히 있죠. 가서 흔들자. 어떻게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 전부 다 저기 민주당 경선 그거에 등록합시다. 가서 역선택 해가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럼 댓글이 달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빨갱이 문재인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막 올리니까 야, 이 안희정이가 더 빨갱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그렇지. 반미 구국청년인가 너는 안희정이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다. 막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무식한 놈이라고 하냐.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났다. 거기서. 재밌어 아주. 아니 우리 저거 박사모 하나 모집할까? 박사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갖고 좀 돈 좀 모아서 후원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는 보수층 중에서는 순수한 어떤 진정성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일부는 전략적 사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근데 오늘 네가 하는 얘기는 선의로 보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게 포용하려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보수층까지. 그런 면에서 안도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일부 전략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선에서 검증을 하면 흔들 수 있고 낙마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안 지사를 올려놓고 후보를 만들어놓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소재가 있다. 정책이 준비 안 됐다.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판을 흔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떤 선의의 그 코드가 좀 맞고 자세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안지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요즘 몇 번의 그 실언을 통해서 지금 과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국민 지지도를 뭐 소위 우클릭을 통해서 높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 당의 지지자로서 동참해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마음이 떠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점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지사가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안 바꿔요? 그렇게 뭐 사과는 했지만 기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연정 얘기도 계속하고 계승 얘기도 계속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역선택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2등이 돼서 결선까지 가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전략까지 포함돼서 그런 워딩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 일단 소신으로 보이고요. 전략보다는 소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가 중도 보수 쪽에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글쎄, 정체성 자체가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본인이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그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시 롤백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죠. 지지율에서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2%까지 최고 찍었는데 보통 20에서 25%를 찍다가 20이 무너졌잖아요. 20이 무너지고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져서 제가 볼 때는 15까지 내려올 겁니다. 15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에서 7%가 단계별로 빠질 겁니다. 한 10일 보름 사이에 싹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진보층에서 빠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과거에는 안희정 지사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이 제일 많이 지지하고 그 점유율로 본다면 제일 많이 지지하고 보수와 진보가 엇비슷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최근 조사를 흐름을 보면 대연정 그 선의 발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 보수층이 제일 많이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도층이고 진보층이 제일 지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이 철수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불렀더니 좀 내용이 있네. 항상 내용이 있었어. 그래요?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나는 그 전에 묘한 재주가 있어요. 나는 그 전에 왔을 때는 사실 좀 졸고 앉아 있었어. 아무튼 그게 빠지면서 안 지사가 17%, 15% 단계별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빠진 표가 누구한테 갈 거냐. 이게 일부는 한 2, 3%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갑니다. 그리고 한 2% 정도는 이재명 시장한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지사의 표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면서 그 표를 다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일 많을 거다. 부정비로 보면. 그런데 실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부터 안희정을 지지했던 분들은 한 4, 5%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안 머물고 한동안 있었잖아요. 한동안 있다가 막 7, 8, 막 10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뺏어온 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반기문 표, 그다음에 안철수 표, 이재명 표 이런 표였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표 중에서는 1위가 문재인 표를 뺏었고 2위는 반기문, 3위 이재명, 안철수. 거의 엇비슷하고요. 이런 표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표가 빠졌어야 하는데 왜 안 빠졌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할 때. 계속 20%부터 연말에 30%까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표를 많이 뺏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반기문 표를 뺏어왔고 이재명 표를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지지율이 30% 똑같지만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한 70%의 그 문재인 지지층은 견고합니다. 그 층은 안 바꿔요. 계속 지지 의향, 충성도라고 얘기하죠. 그 층이 거의 한 70% 되고 30%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표예요. 여기로 갔다가 또 다른 표가 이리 오기도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으로 가 있던 과거 문재인 지지층이 일부가 다시 문재인으로 빼갈 가능성이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또 일부는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17, 15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되면서 15에서 머무를까 15에서 더 빠질 위험성이 15 정도에서는 꽤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 한 10% 수준이거든요. 한 7, 8에서 요즘 조금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어. 10% 정도로 올랐는데 10 한 2% 정도까지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 대표는 거꾸로 한 35%를 찍을 가능성이 있고 안희정 지사가 15에서 17, 16 뭐 이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또 12 정도에서 이 싸움 흔히 얘기하는 이 싸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확 뛸 때는 1위가 누구냐 1위 싸움으로 갔는데 이제는 2위 싸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250만이에요. 자, 투표율을 60% 하게 되면 150만쯤 해. 이 150만이 누구를 찍는 것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몇 프로쯤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니, 집중을 얘기했어? 안 하시고 민주당 지지층이 한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건 지금 그냥 조사해 본 거고 투표했을 때 결과가. 결과가 실제 투표자 중에는 몇 실제 퍼센트 수만 아니야. 중에. 실제 투표자로 보면 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날 까네 이게. 실제 더 올라가겠죠. 투표자는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럼 예. 70% 되게 되면 몇 명이냐? 몇 명 기준으로 70%예요? 150만 명. 150만 기준으로 예. 105만. 105만이야? 예, 예. 그럼 100만쯤 보자 이거야. 100만. 예? 지금 민주당 지지가 거의 한 45% 정도 되잖아요. 정당 지지도 예,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자, 근데 투표한 사람들 중에 70%밖에 안 될까? 난 한 80%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과거보다 좀 높을 거예요. 예. 과거에는 막 박스대기 하고 막 이렇게 왔으니까 투표율이 더 낮은 거고 예. 상대적으로 좀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 지사가 왜 경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냐면 제가 그 얘기를 좀 아니, 드릴게요. 내가 질문한 거 조금 더 하고. 예. 자, 그러면 70%를 일단 100만으로 봅시다. 네. 100만이 민주당 150만 중에 100만이 민주당 경향성인 사람들이야. 네. 100만이. 예. 이 100만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예.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의 점유율이 예. 지지를 받는 비율이 60에서 한 65% 정도 예. 나옵니다. 그럼 자, 100만 중에 65%가 문재인한테 갔어요. 예. 예. 그다음 나머지 35만이 어떻게 나뉘어질 네,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17, 18 이 정도 예. 하고요. 이재명 시장이 13 뭐 그 예. 정도 합니다. 근데 뒤집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안희정 이게 이제 사건 그 자꾸 빠질 둘이 거고. 거의 붙을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나머지 35만 남았는데 이거를 반하면 얼마지? 15만 17만 5천. 자, 그러면은 조금 높으니까 안희정은 18만 보고 이재명은 17만 봐요. 그러면 이제 딱 됐지? 예. 아니, 그 150만 투표한 것 중에 예. 100만이 민주당 100만이라 지지 치고. 성향인데 문재인 차지한 게 65%쯤 되니까 65만이 문으로 갔고 예. 안희정한테 8만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7만이 갔어. 아니 18만 17만. 그렇지. 18만, 17만. 예. 이거 우리밖에 안 해요. 이거 무척 재밌어. 이게 결과 나오는 거 봐봐. 예. 암만 여론조사 오래 해봐도요. 이런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0만이 남았어. 예. 네. 50만은 중도나 보수. 역선택 혹은 보수 이쪽이 남아있겠죠. 이 50만은 어떻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볼펜 좀 빌려줘봐. 자, 이 50만의 분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지사가 많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안지사에 많은 것을 네. 지금 그 보수 쪽에서 네. 예를 들어 50만이 문재인한테 하나도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아니,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중도층들이 있으니까요. 요 50만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예. 중도층만을 딱 놓고 보면 문재인 안희정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50 한 2, 3% 이 정도 점유를 합니다. 예. 진보층 내에서. 예. 그러나 중도층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예. 보수층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앞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50만 중에 이재명한테는 어느 정도랄까? 이게 중도 보수 쪽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훨씬 더 득표율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아까 17만밖에 안 줬는데. 아니 그건 여론조사 상이고. 예. 그러면 여론조사에다 플러스해야 할 게 뭐냐면 각 후보 지지층의 어떤 충성도, 오. 결집력 이거를 감안해서 가중치를 적용해 줘야 합니다. 가중치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35만 중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야. 다시 계산해갖고 이재명에게 한 23만. 네. 17만씩 좀 올린 거예요. 한 6만쯤 올린 거예요. 충성도 때문에. 그러게 되면 안희정한테 12만. 안희정은 충성도 때문에
6만이 빠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그렇게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 또 다시 해 그럼. 뭐 이거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밤새 아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에게 20만, 그렇죠. 안희정에게 15만.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민주당 지지 100만 중 65만이 문재인, 안희정 15만, 이재명 20만. 자 그럼 나머지 보수층 50만을 나눠줘봐요. 이재명한테 얼마쯤 갈까? 제가 이재명 볼 나는 때는 뭐 이재명 씨 한 10만. 10만씩이 나가요? 아니 거기 20%인데? 중도층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아까 중도층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층, 과거에 통합진보당 지지층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지지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재명에게 10만 보내줘도 된다. 네, 오케이 보내줘야죠. 10만 보내주고 그럼 40만이 남거든요. 이 40만은 반반, 안희정한테 반반이? 네, 반반, 안희정한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더 갈 수 있죠. 안희정한테 25만. 25만. 25만 그다음 문재인한테 15만. 자 문재인 15만 안희정 25만. 그러면 자 계산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80만. 예? 네. 문재인 80만이에요. 150만 중에. 네. 그다음에 안희정 40만. 네. 이재명 30만. 네. 80만이면 150만 중에 몇 프로야? 반이 넘죠. 많이 60%. 높죠. 60%. 60%까지 돼요? 예. 75만이 60%는 안 되죠. 예. 150만 중에 80만이니까 그러면 54에서 58. 54에서 한 57, 8 정도로 해서 문재인이 1차의 끝. 맞아요, 틀려요? 저는 뭐 저기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몇 프로? 저는 제 예측은 50 한 7, 8% 이거 정도. 당신 준 대로 계산한 거거든? 기껏 하니까 54 나오니까 57, 8로 왜 올려? 아니 이게 그 흐름이 광주 찍고 아. 충청 찍고 영남 찍으면 대세가 수도권에서 쫙 한다. 다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자, 올라갈 가능성이 그럼 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계산한 건 53.3, 54쯤 보고 그리고 박시영 부대표가 예측한 57, 8 그리고 54서부터 58 사이에서 1차 결론이 난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계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때도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과반인데 또 우리는 네. 도사의 호칭을 갖고 있으면 이게 몇 프로까지인지 이거 맞춰야 되는데 54에서 58 정도가 맞겠네. 느낌이.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저를 포함해서 안희정 지사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 말하자면 처음에 선의 발언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떤 좀 전략적 발언일 것이다 라고 예. 기대를 했다가 그 JTBC에 나가서 손석희 앵커하고 대담하는 것 때문에 맞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어. 그다음 분노 논쟁. 어. 분노 논쟁 때 내가 난 살짝 갔어. 나 원래 안희정 그 지지 측이었거든.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예.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할 때 그 투표층들 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분포돼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안희정 지지층에 문재인 찍었던 사람 구성이. 반, 박근혜 찍었던 사람 반. 딱 느낌 오지 그걸 뭘 물어봐 그런 걸. 진짜 도사인데. 어. 역시. 반만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쪽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본선에 진출했을 때 가상대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예, 예. 안철수 뭐 3자대결 이렇게 예. 붙였을 때 안희정 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표로 흡수되는 게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황교안 쪽으로 가요? 아니 일부 이제 찢어집니다. 오. 안철수한테도 가고요. 황교안한테도 일부 가고요. 또 유보층도 있고요. 이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야, 놀라운 반면에 사실이네. 이재명 후보의 표는 문 대표한테 얼마 본선 때 예. 얼마 가냐면 80에서 아닙니다. 50에서 60 사이가 갑니다. 오, 거기도 80까지는 안 가? 왜 안철수 쪽으로 한 20도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면 왜냐하면 국민의당 성향을 가진 비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산술적으로 다 뭐 껴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안 지사의 지지를 떠받치는 구조가 다국적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본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런 말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네. 본선 가면 다 떠날 사람 다 떠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절반 이상은 떠날 사람이 있어요. 글쎄. 보수 측에 기대고 보수 측 의원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다. 예. 본선에 가게 되면 보수 측에서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보수층에서 그분들은 다 떠날 표다. 그거 환상 같지 마라. 그러면서 세게 얘기하고 안희정
측에서 좀 섭섭해하니까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대. 섭섭할 만하죠. 상당히. 근데 왜 그러냐면 또 이해찬 총리가 아니 우리 나온다 그랬었어요. 네. 오늘 원래 나오는 날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네. 사실 이제 이해찬 총리가 나오면 내용이 좋고 그런데 좀 일단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이거 받을까 말까. 재밌게 하는데 만들면 되지 왜. 그래도 또 난 옛날부터 모시던 어른이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못 그러겠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방송을 오마이 어디 파장이 어디 가서 얘기했죠? 진짜가 나타났다. 민주당 네, 거기 가서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그게 알고 순위가 좀 올라갔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거기서 발언하신 걸로. 네. 오마이 뉴스도 자기들도 나서 했다 그러던데? 그래요? 두 군데 다 했구나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예 방송 안 하겠다고 얘기했죠. 너무 반향이 커갖고 네. 좀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대연정 뭐 아무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한테 상처를 많이 줬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 진짜 맞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강령집 얘기도 또 꺼내셨잖아요. 새누리당과 비슷하다.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당원들의 자존심을 많이 긁은 발언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 양반이 나름 그 생각을 기피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데 그리고 기본적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고민. 뭐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 본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요즘 보니까. 나 시대 정신 잘 모르겠어 이 시대. 좀 알려줘. 대통령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촛불. 적폐청산이야. 적폐청산. 그 촛불의 민심은 그거죠. 예. 나 제대로 봤네. 정말 지겹게 국민들이 겪은 거 아니에요. 소위 한국 사회에서 배웠다, 가졌다, 뭐 높다 이런 놈들이 보인 그 아주 본질을 정말 지겹게 느끼고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지금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걔들하고 손잡고 연정을 해야 되고 걔들의 선의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지. 나는 이 생각이 그렇게 보는데. 부쩍 들더라고. 뭐냐면 최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제일 크게 감명받은 게 그거거든. 군 사법 체계의 제도의 개편. 왜 군인들은 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 똑같이 받아야 된다.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고 거기 주심 재판관은 법률 지식이 하나도 모르는 군 대장을 앉혀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걸 안 했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안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럼 약속 안 지킨 거거든? 제일 먼저 한다 그러긴 했었어요? 뭐 그랬었죠. 대선 공약으로도 들어갔었고 예. 사개위에서도 맨 처음에 없애기로 의결까지 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안 된 거지. 사실. 아니 근데 한나라당 반대로 안 됐는데 또 예. 그 내부에 있는 젊은 세력들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잖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게 그런 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에 기여한 바, 뭐 정치 발전 기여한 바 하게 되면 35% 이상으로 1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못한 게 있어요. 그다음 못한 게 노무현 대통령 의지의 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싸고 있었던 실세들 이 인간들이 안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이 있죠. 그 양반들이 아니 뭐 우리 복지국가로 한번 가자. 북유럽 모델로 가자. 노무현 대통령 고민했단 말이에요. 뭐 스웨덴 모델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그럴 때 이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하고 우리가 등을 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삼성과 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랬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냐? 나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결국은 개인의 이해타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측면. 노무현 대통령 눈을 가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9년 동안 누적되었던 적폐. 이걸 먼저 털어내고 난 다음에 네. 보수에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그때 우리 정권을 잡고 너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가자. 너네 보니까 그중에 그렇게 잘못했을 때 너네가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심을 너희들은 갖고 있었더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되지 당연히. 그래야 내가 되는 이명박하고 거죠. 손잡고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면 정봉주 그러지. 그렇지. 지금 조사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하고 네. 공정 평등 예. 이 정의의 이슈가 가장 높습니다. 그 경제 당연히 살리기보다도 그렇겠죠. 예. 더 높습니다. 그래 경제 살리기보다? 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보통 이게 급부상하는 거 있잖아요. 급상승하는 예. 지지율이 이
꺾이면 한번 꺾이면 급락합니다. 이게 이재명 단계별로 쭉 시작했잖아. 견고하게 올라오는 지지도는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예. 지지 구조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근데 갑자기 팍팍 뛴 지지도는 어느 정점에 딱 가면 주저앉아. 한번 꺾이면 확 주저앉습니다. 근데 재반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약간 포지티브하게 좀 바꿨잖아요. 이재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럼 안희정 지사는 계속 곤두박질 칠 거냐, 기회는 없느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탄핵이 지나면 인용이 되면 이제 통합의 요구들이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극과 극이 좀 싸우고 뭐 이게 통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안희정 지사가 흡수할 수 있느냐. 아까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싸움이 진영 대결로 가면 안희정 지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싸움이 상식과 비상식 이제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자. 다만 아까 했던 그런 국가 대개조, 적폐청산 이런 쪽의 방향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진영 대결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80%가 탄핵에 동의를 하고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안희정 지사의 그런 어떤 소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진영 대결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된다면 안 지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미 힘이 많이 빠졌고 우리가 그때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안희정 지사는 검증이 되면 될수록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한번 그렇게 검증이 돼갖고 빠진 사람들이 난 15%도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우에 그러니까 따라서는. 안 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실 게 이게 25%까지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 상승세. 25% 가면 이제는 대혁명의 시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언론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가릴 거 없이 다 꽃길을 깔아줬잖아. 다 띄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검증도 별로 안 했고 안 지사가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게 예능 프로를 많이 나갔잖아요. 방송 프로를 많이 나가면서 인지도도 많이 올리면서 신선감, 젊음 이거를 소구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인 이미지도 줬고요. 이 세 가지가 지지율을 떠받들였거든요. 사실은 뭐라고 신선함, 젊음, 그러니까 포용력, 역동적인 뭐 5시간 동안 막 연설한다, 증문즉답한다 이런 파격적인 거. 우리는 50시간도 한다. 근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출마 기회를. 아니 나는 출마할 생각 없는데 일단 50시간 필리버스터 하면 6박 7일은 한다. 오줌만 계속 싸면. 그래서 이제 포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호감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대 교체라는 얘기도 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것도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꼭지를 못 딴 거죠. 22 정도 왔는데 본인이 자초한 거죠. 깔딱고개에서 밀린 거지. 선의 발언 등등 과거 대연정은 그냥 한번 실수했겠지 이러고 이제 뭉갰는데 사람들이 그냥 속에는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소신이네 생각이 달라진 아니 거죠. SNS 상에서는 선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죠? 반어와 비유였었다. SNS 상에 그렇게 올리고 19일 날 자기 캠프 갖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난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모시던 분이 떨어져 죽고 난 뒤에. 이거는 일베들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심지어 떨어져 뭐라고 더 심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사실은 친노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친노의 적자는 문이 아니다 안희정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까지 막 꼭지가 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소극적 지지자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전에서 모이면 문 대표를 지지는 하지만 속내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샤이문이 많았었어.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 지사의 그 발언들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 말문을 좀 열은 거예요. 봐라. 안희정보다 문 대표가 정체성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 소극적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 우리 세 명의 결론이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광주 1등은 누가 될까? 문재인 전 대표가 2등. 문재인이지. 그럼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물어봤어. 2등 이재명. 2등.
이재명이요? 광주에서.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출연했을 때 고재열 기자하고 서로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때 고재열 기자는 안희정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고재열 이재명. 기자 불렀더니 거기 틀릴 거니까 부르지 말라고 까더라고 바로. 잘했지. 근데 고재열 기자는 또 기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왜냐면 그때는 안희정 선의 발언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막 상승 운동이었으니까. 예. 이 깔딱고개에서 꼬꾸라진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표는 바람표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조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거위원장이 김범용이에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근데 이제 바람. 충청에서는 상당히 몰표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죠. 충남 같은 데는 압도적일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압도적일 거고. 이게 이제 광주에서 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충청의 1등은 누가 될까요? 충청은 저는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1등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박빙일 것 같은데. 내기합시다. 난 충청에서도 문이 1등 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충청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희정 지사 좀 높죠. 충북만 높죠. 충남만 높죠. 그러니까 충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대전에서는 거의 박빙이거든. 대전 충북은 박빙인데 충남에서 안희정 지사가 높아요. 그리고 충남도 투표율이 높겠지. 예. 왜냐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까 예.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표는 충남표가 사실 뭉텅이 표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굉장히 바람표고 예. 이재명 시장 표는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예. 10명, 손가락 20명씩 혁명군. 예, 끌어당기는 표고 문재인 전 대표의 충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이 이재명 시장보다 더 높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표는 조직표도 있지만 열성적인 그런 표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안 지사가 바람표라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여지가 생기려면 소위 말해서 젊고 신뢰감 가는 지도자라는 게 딱 포지셔닝이 돼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지지율이 5% 7% 이럴 때하고 20%를 넘어갈 때하고는 검증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유권자들 마음에 딱 꽂히는 강론. 예. 대표적인 정책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이루는데 이 방법을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갔을 때 젊고 신뢰 있는 지도자가 이게 생기는 건데 강론을 없어. 얘기를 안 해. 없어. 지금 담론 중심이죠. 정치 게임을 하고 있죠. 네.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제 정책은 없죠. 아직은. 우리가 끝나고 뒤풀이할 때 사석에서 얘기하는 그 몇 가지 정책들 눈에 딱 꽂히고 귀에 딱 꽂히는 그 정도도 없는 거야.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냐면 이거 듣고 할까 봐. 그 얘기하지 마, 이 아저씨야. 그만. 차차기 대선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그만. 아껴놓는 아니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 아니 이렇게 딱딱 꽂히는 몇 개만 있어도 왜냐면 그러니까요. 바람이 좋았거든. 예. 예? 예. 싸도 온 거 갖고만 반응하면서 싸웠지. 그리고 이거만 있어도 난 민주주의자입니다. 정당 생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다음 없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한테 새가 모이려면은 소위 문재인 대표한테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 이재명 대표한테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쫙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나라일 것이다.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그물을 너무 넓게 쳤죠. 그러게. 적당히만 치고 갔어도 상당히 바람이 근데 불었을 텐데. 그 객관적으로 박 부대표님, 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오늘 안희정 지사를 좀 그 안티를 하는 그런 방송으로 느끼진 않죠. 객관적 아니 현상 원래 그러니까 조사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예. 거고 두 번째는 뭐 이쪽에 그 청취자들은 쭉 들었으면 방송 알겠지만 전국과 지향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 약간 좀 뭐 개혁적이고 나름대로 진보 노선을 나름대로 좀 옹호하고 촛불 민심과 예. 적폐청산. 네, 그게 우리의 과제 아니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 예. 특정 후보를 뭐 깔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최 변호사는 선거인단을 가입 못해요? 예. 언론에 길이 없다 그러잖아. 왜 안 해요? 양심에 걸리는 일을 안 한다? 아니 뭐 양심을 떠나서 예. 솔직히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하고 철학이 똑같아. 정봉재 전국구 마치기 전에 박수 칠 뻔했어 나도. 민주당 선거인단 3월 5일까지 대거 가입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방송에 나가고 한 100만쯤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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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